자, 방금 우리가 사후 예측 분포를 샘플링 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후 예측 분포를 샘플했고, 히스토그램 그려봤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후 예측 평균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90% 이제 신용 구간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90% 확률로 이 정도 구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4다. 그러면 예를 여기 0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그것도 계산할 수 있죠. 0보다 클 확률. 그죠? 뭐 주가 수익인데 주가 수익률이 0보다 클 확률,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뭐 3%, 3%? 1%라죠. 예를 들어 익스트림 리스크를 내가 측정하는데 1%, 그러니까 어느 순간 1%가 되는 값이 있겠죠. 1% 익스트림 리스크, 하방 리스크 되는 값이 얼마냐, 이 값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왜? 이 값이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이 값이 이 위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한 거고, 이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덜 위험한 날이겠죠.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 값이 어디에 위치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value at risk라 부르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만개 샘플을 했으면 1%의 value risk 어떻게 합니까? 만개 중에 만개를 어떻게 합니까? 만개가 쭉 y 캡티 플러스 1이 만개인데, 만개를 어떻게 됩니까? 만개를 크기 순으로 쭉 소팅하면 되겠죠? 크기 순으로 소팅한 다음에 제일 큰 놈 여기 있고 제일 작은 놈 여기 있다 그러면 제일 작은 놈 순으로 100번째 있는 값, 그죠? 이 값이 바로 이 값에 해당되는 놈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개 중에 하위 100번째 해당되는 놈, 제일 큰 놈 제일 위에 있고 제일 작은 놈이 제일 밑에 있다 그러면 하위 100번째 해당되는 놈이 바로 value in risk가 되겠죠. 그죠? 그 값이 이제 value in risk가 될 것이고, 또는 이제 이 value in risk라는 거는 1%의 확률로 그 수익률이 이 아래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1% 확률로 수익률이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 확률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때 수익률이 이 값인가요? 그러면? 이 값은 아니죠. 이 값이 딱 그 수익이 된 게 아니죠. 이거보다 낮을 확률이 1%라는 것이, 이 값이 딱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1%로 이제 그런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손실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서 평균을 계산해 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기값은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죠? 최악 중에 최선의 결과가 이딱 경계선인 거고, 그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평균적인 손실은 이 전체 가속 평균이겠죠. 이걸 우리가 conditional value at risk 또는 expected shortfall이라 부릅니다. expected shortfall이라 부르는데, 뭐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100개의 평균, 하위 100개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바로 conditional value and risk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분포를 샘플링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분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ML이나 이런 걸 해버리면 일단 우리가 그 정규 분포로 어프로스메이션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해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측을 했다. 예측한 다음에 그럼 그것에 이제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직관을 좀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요. 자,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측을 했습니다. 모형이 두 개가 있어요. 예, A라는 모형이 있고 B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둘 다 이제 0이 있고 여기 있는데 0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놈은 예측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둘 다 0이에요. 둘 다 0입니다. 그런데 실현치를 보니까 여기가 실현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누가 더 예측 잘한 겁니다. 둘 다 틀린 건 맞지만 평균이 둘 다 0으로 예측하면 똑같아요. 하지만 평균만 따지면 사실은 틀린 정도가 똑같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의 발생 확률이 꽤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얘는 거의 없다 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B가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실현치를 보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0.1이더라. 그럼 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높이 가잖아요. 그죠? 얘는 뭐냐면 분명히 0 주위에 있을 거야 라고 굉장히 강하게 확실한 거죠. 달리 말하면 0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는 강하게 주장한 놈이고, 얘는 잘 모르겠다. 0주에 있을 가능성도 꽤 있는데 0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다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또 평균적으로 얼마야? 물어보면 둘 다 0이에요. 하지만 그럼 평균에서 거리를만 보면 둘 다 뭐가 되는지 판단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현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0.1이라면 이때는 A가 더 잘했다 봐줘야 돼요. 왜냐면 A는 0 주위에 있을 거라고 괜히 강하게 말했단 말이죠. 그죠? 예전에 그 트럼프랑 힐러리랑 이제 대선을 했을 때 트럼프가 됐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됐다가 누가 될 거라고 물어봤을 때 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트럼프가 51대 49로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나는 뭐 한 90대 10, 트럼프가 90, 힐러리가 10 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맞췄지만 맞추는 정확도 따지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측을 더 잘했단 말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49대 51 이렇게 예측한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평가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지안에서 아이디어는 실현치가 있으면 실현치에서 데ን시티를 계산해주고, 이 데ን시티가 바로 상대적인 크기겠죠. 물론 얘와 얘 상대적인 크기겠죠. 상대적인 크기를 봐서 이 데ን시티가 높을수록 예측을 더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론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직관이 와닿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한 방법 이미 배웠죠? 계산한 방법 f of y 캡티 플러스 1 given y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얘를 우리가 y 캡티 플러스 1 given 세타의 pi of theta given y d 세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손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는 numerically 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얘 평균을 계산한 거죠. 이거 10,000번 하고 어떻게? f of y 캡티 플러스 1 given 세타인데 세타 j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j가 이제 1부터 10,000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이제 세타 j는 어디서 온 겁니까? 세타 j는 어디서 옵니까? 세타의 포스테리에서 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메소드 컴포지션의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이제 포스테리에서 샘플링하고 그럼 각각의 세타에서 얘 데이터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노멀이죠. 노멀 y 캡티 플러스 1 given 평균이 뭐? x 캡티 플러스 1 프라임의 베타 분산인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란 말이죠. 그렇죠? 얘는 분포 정의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얘 분포는 뭔지를 알죠. 정규 분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얘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이때 y 캡티 플러스 1은 고정된 값입니까? 아니면 계속 바뀐 값입니까? 얘는 고정된 값이에요. 얘는 고정된 값입니다. 자,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얘를 이제 코딩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해서